30분 정도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위험부담하고 요 내용은 1월달 첫째 주에 바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월달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첫째 시간에 합니다. 첫째 시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4절 갑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와 해지. 자, 우리가 이제 안에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계약의 성립부터 이제 봤는데, 자, 일단은 우리 판서노트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판서노트 70페이지. 자, 계약법은요, 계약법 총문이 있고, 계약법 강론이 있습니다. 이 강론이 있는데 15가지 중에서 뭐만 시험에 나온다고?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그렇죠?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업도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나오죠. 일을 하는 거 목적으로 한다고. 매매를 업으로 하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에다 했죠. 자, 그러면 계약법 총론은 뭔데? 첫 번째 계약의 의의를 배우고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을 한다라고 배웠고요. 두 번째 계약의 성립입니다. 성립. 자, 계약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한다. 맞죠? 그리고 이제 교차 청약이 있고 의사실현에 계약 성립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533조, 532조 내용이었죠. 이렇게 계약 성립하면은 이제 효력이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그랬죠.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매매라면은 자, 이렇게 부동산 넘기고 얘 대금 지급하는 거.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재산권 넘기는 거는 무슨 이행입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무슨 권이 있고 얘도 항변권이 있고 얘도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반드시 무슨 계약일 때? 쌍무 계약일 때 되죠. 얘도 의무가 있고 얘도 의무가 있는데 한 명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 못 한다고 거절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이전 등기한다. 자,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아파트 거래할 때는 중도금 없고 바로 잔금이죠. 아파트도 좀 사보고 해야 되지요. 맞죠? 그 계약금 주고 잔금이야 바로. 그런데 중도금이 들어가는 건 언제입니까? 상가 건물 살 때. 나중에 사게 될 거잖아, 여러분은. 맞죠? 사면은 금액이 커, 작아? 크니까 보통 6개월 정도 계약 잡아요. 빠르면 3개월. 맞죠? 근데 법인들이 이렇게 상가 건물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보면 1년짜리도 있어요. 6개월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계약금 한 번 주고 중도금 2번, 3번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이죠? 이제 여러분 그 단계로 와서 이제 상가 건물 사야지, 이제. 맞지? 야, 아파트만 살 거야? 상가도 사야지.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상가 딱 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일주하면 하고 이러면 되죠. 매주 뭡니까? 매주 뭐 돈이 월세 꼽히고 있으니까. 맞죠? 한번 갔다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되죠. 전 세계 일주 갔다 오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부동산 넘겼어. 근데 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잔금 주는 거하고 이전 등기 하는 거는 무슨 이행입니까? 동시행이잖아. 근데 나는 이행을 했고 얘는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불이행입니까? 채무 불이행이야. 또는 내가 이 부동산 등기인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무슨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뭐가 나옵니까? 계약을 해지한다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쪽으로 가서 성립을 하고, 그럼 어떤 효력이 있는데 항변권 행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소멸입니다. 소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를 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해제나 해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임대차 했을 때 몇 기 차임 연체하면은 2기 차임을 연체를 하면 계약을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 계속적 계약일 때는 뭡니까? 해지. 고용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 해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일시적 계약일 때는 해제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계약이 의 빼고 성립하고 그러면 어떤 효력이 있는데 내가 이행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이 돼서 뭡니까? 해제나 해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하면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다시로 갑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은 79페이지 펴시면 돼요. 79페이지. 79페이지. 해제권의 발생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243페이지 가셔가지고 해제와 해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보시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고요? 해제를 한다.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형성권이죠? 자,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야. 다음 주 수요일 할 거야. 다음 주 월요일은 뭡니까? 월요일이 개론이에요. 개론이고 수요일이 민법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거예요. 자, 하는데 우리가 판소노트 1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동철이가 외우고 있잖아, 이제. 이 작년에도 32, 33에 연달아 나왔어. 상주 먹고 치에서 해해 웃네. 기억납니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 해제나 해지는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 취소권도 무슨 권이다? 형성권. 요 취소권은 형성권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32의 기출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동철이가 상추 묻고 치해서 해해는 좀 뭐라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오케이? 여기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나와 있는데 취소는 뭐였습니까? 법정 취소 사유, 제, 사, 강, 착. 법정 취소 사유,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면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4강착인데 요 해제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요 공통점이 둘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이고 둘 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 해제 계약. 자, 합의 해제.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되고. 합의 해제. 요게 이제 30회, 31회, 32회 나오다가 작년에 씌웠어요. 합의 해제는. 또 나올 겁니다. 합의 해제는. 요건 계약입니다. 해제 계약. 같다면 해제 계약. 계약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게 합의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 해제가 되면 자, 원상 회복 의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상 회복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 정도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책에 한번 볼게요. 자, 책에 보시면은 해제 계약은 3번만 보시면 돼요. 3번의 별표, 동그라미 3번.
그래서 3번. 자, 그러면 합의 해제의 경우는 543조 이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갈로 돼 있는 내용이야. 따라서 현관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뭡니까? 원상 회복이 없다는 얘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게 원상 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만 현관했다 이러시면 돼요. 자, 시험에 최근에 30회, 31회, 32회 시험 나왔어. 33회는 안 나왔습니다. 연달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시험에 정말 잘 내려갑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하지 않고 손배충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밑에 가서 법정 해제 사유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 판서로 일단 펴봅시다. 몇 페이지? 79페이지. 법정 해제 사유는 이불체 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일단 요 밑에 건 비교가 필요하고,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사정 변경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뭐 그다음에 또 이거 적읍시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뭐 요 정도만 틀리면 돼요. 이행 지체가 뭐야? 지체 뭐야? 자, 여러분 카드값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카드값을 미리 해놨는데 뭐 딴 데 뭐 보험이 빠지면서 한 몇천 원 모자라가지고 몇만 원 모자라가지고 연체됐다고 날아오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 잘 살았구나. 연체돼서 못다 그러면 저는 몇 번 그랬는 적이 있는데, 그럼 전화 와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 오죠. 아, 그럼 저 전화 와요. 내만 이상하게 살았나? 나는 전화 오는데 카드 연체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자가 와요. 얼마 뭐 2천 몇백원, 3천 몇백원 남았다고. 근데 3만 몇천 남았다고 날아오잖아. 그럼 바로 하면은 이 연체를 안 잡아줘요. 그런 거 알아요? 그거 잘 몰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이 통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뭐 이제 통장에 이제 넣어놓으면은 이제 뭐 보험 빠지는 거 하고 이렇게 계산해가 떴는데 조금 모자랄 수가 있잖아. 죄송합니다. 저를 예를 들어가 죄송합니다. 저 바르게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게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전화해가지고 변제하고 이렇게 하죠. 즉시 상환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연체 안 잡힌대요. 그거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맞잖아요. 봐라, 연체를 안 해보니까 이해를 못하지 내 마음을. 자, 그래서 이게 지체야, 지체. 예? 이행 지체를 하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잔금을 안 줬다, 중도금을 안 줬다, 잔금을 안 줬다, 이 지체야, 이거. 그럼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중도금 지급하기로 안 했어. 그럼 바로 이행 지체야. 그럼 바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해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통지를 해야 돼요. 이행을 독촉해야 돼. 그게 뭐예요? 최고합니다. 이거 시험 포인트가 이거예요. 최고한다, 안 한다? 합니다. 자,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 자, 30일까지 돈 이체례,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해지할 수가 있다. 여기 됩니다. 여기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 544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행지체는 최고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게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이행 불능은 뭔데요? 계약을 했는데 목적을 박살났어. 그럼 불능 상태, 이행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바로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다. 요 개념만 잡는 게 중요해, 지금. 이행지체는 뭘 하고? 최고를 하고. 이행불능은 최고한다, 안 한다? 목적물이 박살나고 없으니까 이행을 독촉해봤자
넘겨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행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544조 내용이고 546조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책에 244페이지에 544조 갈게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면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상대방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무슨 지체야? 이행지체야. 그러면 타이틀에 이행지체와 해제 나와 있는데 이행지체 형합해야 돼. 그러면 이행지체가 됐을 때는 뭘 하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를 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최고하지 않는 경우는 뭡니까? 첫 번째, 이행하지 않기로 했을 때죠? 이행하지 않기로 했을 때. 이행하지 않기로 통지를 하거나 했을 때입니다. 이때 최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45조에 보면은 정기행위가 있습니다. 정기행위도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정기행위가 뭔데? 자, 우리 결혼식 있죠. 결혼식. 결혼식 할 때 뭐가 가야 돼? 화환 가야 되잖아. 맞죠? 안 왔어요. 한참 지나고 왔어. 그럼 안 되지? 결혼식에 맞춰 옷이 와야 되는데 아웃이 안 왔어. 예? 예복이 안 왔어. 결혼식에 맞춰서 음식이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정기행위는 뭔데? 결혼식, 장례식장. 장례식장에 수육을 시켜놨는데 두치하고 막 수육을 시켜놨는데 안 왔어. 그럼 전화해서 뭐랍니까? 빨리 갖다 주라 안 하고 바로 계약 해지해쁘죠? 수육을 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했는데 뭡니까? 안 와. 그죠? 계약 해지해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장에서 뭐랍니까? 여기 딱 하잖아. 명함 딱 주면서 여기 하면 바로 옵니다. 저거 회사거든. 뭐 장례식장 안 가봤어 모르잖아. 모신 것 같은데. 자, 그 바로 하니까 바로 오더라고. 알죠? 그 시기에 그 시간 안에 와야 되잖아. 정기행위라는 게. 안 오면은 뭐니까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요. 이때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정기행위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3번. 자, 봅시다. 정기행위. 자, 옆에 가면은 545조 있죠?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서 일정 시일 형합행. 일정 시일 또는 일정 시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무슨 행위를 한다? 정기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럼 당사자는 그 일방이 그 시에 이행하지 않을 때, 자, 줄긋고 형합행.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의 보면은 결혼식에 요리 주문하고 결혼식에 예복하고 이런 것들 그 시기에 안 오면은 안 되죠. 그럼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지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바로 밑에 가서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동그라미 2번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줄에 최고를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알죠? 그러면 최고하지 않는 거 두 가지 배웠어.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맞죠?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정기행위. 요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이행불능이 뭔데? 목적물이 박살나고 없어. 이행할 수가 없어. 이게 이행불능이야. 그럼 어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하지 않고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채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줄.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자, 불완전 이행까지 합시다. 불완전 이행이 뭔데요?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가해서 완성이 가능하면은 뭐 한다고요? 최고하고 합니다. 근데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되면은 이행 불능 개념이야.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줄 거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줄. 추완이 추가해서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 말입니다. 완전히 가능한 경우는 뭐 한다고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최고를 하고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개재 가능하다. 추가해서 불가능한 경우,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 적어놔. 이행 불능으로 봐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부수 채무 불이행. 자, 우리 사전명령 베푸고 부수 채무 불이행 갑니다.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거는 어떤 걸까? 자, 일로 와보세요. 내가 이 부동산 넘기는데 여기에 멍멍이 집도 같이 넘기기 위해서 멍멍이가 뭐야? 개집! 넘기기로 했는데 내가 안 넘겼단 말이야. 이 부수적인 거는 안 넘겨도 주된 계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뭡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는 해제는 못하지만 무슨 배상할 수 있습니까? 손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맨 끝에 줄 거면 돼요. 네 번째 줄.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효과 갑니다. 해제 효과. 해제 효과. 자, 바로 법조문 볼게요. 54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자, 각 당사는 그 상대방에서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현관패. 근데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뭘 가산해야 됩니까? 이자를 가산해야 됩니다. 자, 551조는 뭔데? 계약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판서 노트에는 81페이지 펴세요. 81페이지. 자, 그냥 효과만 딱 보면 돼요. 해제하면 어떻게 되는데?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 소급표에서 뭐 됩니까? 소급표가 있다. 자, 그런데 소급하는데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다. 저기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뭐 합니까? 원상 회복. 등기부터 등겼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돌려받고 얘는 받은 금액을 얘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얘가 잘못하면은 갑은 을에게 원상 회복 받으면서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제하면서 뭐까지? 손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240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보시면 법조문 밑에 당사자 일방에 무슨 불이행이 있으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 같은 있지 않았던 것 같은 어렵게 해놨네요. 없었던 것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소급표입니다. 소급표. 그래서 옆에 가면 타이틀에 행간표 놓으시오. 소급적 실효. 그래서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된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부동산 넘기고 대금 받았으면 부동산 돌려주고 대금 돌려줘야 됩니다.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사람일 때 무슨 회사까지 청구한다고? 손배까지 한다고.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계약 해지하면은 소급적 실효가 되고, 그런데 누구는 해야 할 수는 없어. 제3자를 해야 할 수 없습니다. 뒤에 배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무슨 회복한다고요? 원상 회복합니다. 3번. 또 3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계약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데? 소급에서 계약이 없어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럼 무슨 회복해야 돼? 을은 X분사 돌려주고 갑은 받은 금액 돌려줘야 된다고.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무슨 이자를? 법정이자를 돌려줘야 됩니다.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날부터 반환한다. 자, 그런데 기측사유가 을이 있으면 무슨 배상까지 할 수 있어? 손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강론에 가시면, 우리 아까 했다. 매매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매매계약이었죠. 자, 563조. 자, 법조문 봅시다.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러면 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 매수인은 뭘 지급할 것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게 무슨 계약입니까? 매매계약입니다. 그래서 성질의 1번의 별표,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입니다. 자, 선택했고요.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자, 재산권, 을은 매수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지만 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되죠. 맞죠? 다시. 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재산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놓으면 돼요, 그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계약권 계약, 무슨 계약입니까? 요물 계약입니다. 옆에 적어놔야 돼. 계약권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요물. 계약금은 먼저 꼽아야 돼, 안 꼽아야 돼? 여러분, 계약하러 갈 때 계약금부터 꼽고 계약서 쓰죠? 요물 계약입니다. 현대 계보. 옆에 적어놔. 무슨 계보? 현대 계보. 현대 계보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다. 그래서 의 줄 것이면 됩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관물을 말합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넘어갑니다. 1월달 설명해 드릴게요. 넘기시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뒤에 설명합니다.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한 겁니다. 임대차는 우리 다 했었죠? 임대차 다 했습니다. 임대차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어려워요, 이게. 뒤에 1월달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까지 뒤에 내용은 다 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매, 교환. 교환은 뭔데요, 교환은? 우리 책이 없지만 교환은? 주고 바꾸는 거. 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기고, 이 을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바꾸는 걸 뭐라 합니까? 교환이지. 이 교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이외의 물건을, 자, 대금 이외의 물건을 넘기는 거, 바꾸는 걸 뭐라 합니까? 교환이란다고요. 매매는 반드시 뭐예요? 반대편은 대금 지급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교환은 뭡니까? 대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교환 또 살짝 배우는데 교환은 바꾸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했고 임대차는 다 했죠, 저번에? 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우리 이 책이 아니고 두꺼운 책이죠? 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밥은 언제 먹냐고? 밥은 끝나고 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우리가 50분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때 이제 뭡니까? 집에서 뭡니까? 계란 삶아 오시든지 이래가지고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2시까지 버텨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 수업이 들어가고 내일부터는 수업이 지금 없죠? 4일 없습니다. 4일. 이때는 수업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휴가를 딱 해놨습니다. 알죠? 가족들하고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죠? 네. 1월 2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뵙겠습니다.